안녕하세요. 세금연구소 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적용되는 규정 중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유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비과세 규정과 일시적 이주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내 주택은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어. 그래서 이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유 기간이 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주의해야 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자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A하고요, 주택 B를 한날 같이 취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A를 양도하고 주택 B를 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규정에 의하면요, 주택 A와 주택 B의 보유 기간은 당연히 이 취득일로부터 각각의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셨죠. 일단 주택 A라 주택 B를 구매해서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보유 기간 중에 채우시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매도 순위를 매기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오른 주택, 그러니까 차익이 큰 걸 비과세 전략으로 갔었죠. 여기에서는 A주택을 양도를 한 다음에 B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B가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됐겠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킴은 일시적 2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황에 따라서 A주택의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맞는데요. 최종 주택인 이 주택 B는 상황에 따라서 주택 B 자체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 A를 양도한 다음 날, 그러니까 순수 1주택인 기간, 요 기간이겠죠. 요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 기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 사례에서는요 주택 B가 되겠죠. 이 B만 남겼을 때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은 일체가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사례에서는요 주택 A를 양도한 직후가 되겠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 처리된 경우, 그러니까 사례에서는 주택 A를 양도할 때 얘가 만약에 비과세가 됐다 하면요, 최종 주택, 그러니까 주택 B의 보유 기간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기산합니다. 여기서 뽑아볼 수 있는 이슈는 보유 기간이 강화된 것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주택 A를 양도를 했어. 근데 이 주택 A를 양도할 때 과세가 됐어. 그러면 최종 주택 B의 보유 기간은 과세를 당한 주택 A를 양도한 시점 이후부터 보유 기간이 새롭게 기산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 A가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가 됐어. 그래서 주택 B를 또 팔려고 해. 이런 경우에는요, 주택 B의 원래 취지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주택 B는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주택 A를 팔 때 과세가 되었느냐, 비과세 되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B의 양도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택 A를 팔면 주택 B는 당연히 최종 1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고자 주택 A를 뿅 양도를 한 다음에 주택 B가 최종 1주택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에 소액의 주택이 남아 주택 C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 B는 뭘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비과세로. 그래서 얘는 당연히 최종 1주택이 아니니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될 거고, 그리고 향후 주택 C를 팔 때 이 시의 직전 양도주택이 주택 B가 비과세 처리받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C도 보유기간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피해갈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요, 기재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입법할 때 이런 경우는 막고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됐냐면요, 2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팔아서 1주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이에 주택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이 됐죠. 그리고 얘를 1주택으로 될 경우, 요게 당연히 일시적 2주택 처리가 된다면, 그럴지라도 이 주택 최종 주택의 보유 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유념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은 이 정도 아시고 오늘 질의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자께서는요, 2012년 4월 15일에 주택 A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5일 날 주택 B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시 이 주택 B는 미분양 주택이었고요. 이를 5년간 임대한 후에 현재는 거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5년을 그 임대를 놓은 이유가 주택 B는 조특법상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양도할 당시에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택은 조특법상 1세대 1주택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엄청 막강한 그러한 그 감면 요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현 시점, 이 시점에서 이제 지리자분께서 모든 주택을 다 양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순서가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고, 이거나 또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하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어떻게 처리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택 A를 양도하고 주택 B를 후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화면 좀 올려볼게요. 주택 A는 일반 주택이고요. 주택 B는 감면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거기에다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주택 A를 양도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A를 양도한 시점에 B를 갖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이죠. 하지만 주택 B는 조특법상 감면 요건을 갖춘 주택이므로 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A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1세대 1주택이겠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B를 양도를 한다. 그럼 B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감면 요건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주택 B를 먼저 양도하고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B를 양도하면요, 당연히 감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비과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택 A를 양도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2주택자가 1주택이 됐죠. 최종 주택이 주택 A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 A에 대한 보유 기간이 중요한데요. 이 보유 기간이 언제일까요? 비과세 요건을 못 받았으므로 당연히 주택 A를 양도한 이후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새롭게 기산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주택 A에 대한 그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하고요, 그리고 거주 요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적용되는 규정 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양도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